동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온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길고양이가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하면서 유독 당신 발 앞에만 와서 몸을 비비던 경험이요. 이건 당신이 특별히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과 전생학에서는 이 현상에 놀라운 해석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영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동물과 교감이 잘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분씩 꼭 계시잖아요. 동물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하던 개가 이 사람 손만 잡으면 얌전해지거나 야산에서 만난 야생 고양이가 도망은커녕 오히려 다가와 앉는 경우요. 이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영혼의 기억입니다. 전생학에서는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 수많은 전생을 거쳐온다고 봅니다. 어떤 생에서는 인간이었고 어떤 생에서는 동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이번 생에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동물과 교감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피하던 동물이 이분들 앞에서는 스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낯선 개가 먼저 꼬리를 흔들고 경계심 많은 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앉는 거죠. 두 번째로 동물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의사가 아닌데도 반려동물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거나 동물이 아프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물들이 이분들 앞에서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공격적이던 개가 얌전해지고 야생동물조차 경계태세를 풀고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 이상의 기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주에는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죠.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이 사람의 명식을 이룹니다. 그런데 특정 오행 조합이 나타날 때 전생에 동물의 영혼을 가졌던 흔적이 사주에 남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인목이나 묘목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주는 산과 숲의 기운을 강하게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목기, 즉 나무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의 친화력이 남다르거든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잘 키우고 자연 속에 있을 때 유독 생기가 돌며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사주 12지지에는 각각의 동물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쥐부터 돼지까지 12동물인데요. 자신의 사주에 특정 동물 지지가 여러 개 겹치거나 강하게 작용할 때 그 동물과 특별한 기운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생학에서는 동물 교감 능력이 강한 사람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호자형 영혼입니다. 전생에 오랜 세월을 수행하며 기운을 쌓은 동물이 인간의 몸을 받은 경우예요. 예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수백 년을 살며 신통력을 얻은 호랑이, 여우, 학, 거북이 같은 존재들 아시죠? 이처럼 오랜 수행을 통해 인간의 경지에 이른 영혼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 기운의 무게를 알아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자형 영혼입니다. 전생에 특정 인간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물이었던 경우입니다. 주인과 깊은 인연을 쌓고 함께 살아온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절대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배신에 극도로 상처받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에 있어 깊고 친하며 오래된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영혼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영형 영혼입니다. 특정 동물이었다기보다 산신, 수호신, 자연의 정룡과 같은 존재였던 영혼들이에요. 이분들은 특정 동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고르게 교감합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새도, 물고기도, 심지어 식물까지도요. 이분들이 키우는 화분이 유독 잘 자라거나 죽어가는 화초가 이분 손에 가면 살아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연 전체와 연결된 폭넓은 영혼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전생에 동물이었다는 것이 낮은 영혼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정반대예요. 동물로서 살아온 삶은 거짓 없이 순수했고 욕심 없이 자연의 섭리에 충실했으며 인간이 잃어버린 본능과 감각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깊고 순수한 기억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어서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분들의 성격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감수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공명하고 상처도 쉽게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나 치료사, 사회복지사 또는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유독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보다 산속의 고요함이나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더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숲속을 걸을 때 이상하게 집에 온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직관이 강합니다. 논리적 설명 없이도 뭔가를 먼저 느끼는 능력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느껴지고 그 직관이 나중에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 감각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후에도 잠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남의 시골 마을에 사시는 65살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는데 동네 길고양이들이 매일 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분 얼굴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주를 살펴보면 묘목이 강하고 화개살이 있으며 특이하게도 꿈속에서 자주 흰 호랑이를 만난다고 합니다. 무서운 꿈이 아니라 함께 앉아 쉬는 평화로운 꿈이요. 전생학적으로 산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영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충북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벌집을 맨손으로 다뤄도 벌에 쏘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사주에는 진토, 즉 용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며 자연의 기운과 연결된 흔적이 여러 곳에 보입니다. 이처럼 동물과의 특별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이어져 온 것임을 이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들이 이번 생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생학에서는 3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자의 역할입니다. 상처받은 존재들을 치유하는 기운을 가지고 옵니다. 이분들 주변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주변이 안정되는 기운이 있어요. 이건 오랜 전생 동안 따뜻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자의 역할입니다. 자연과 인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역할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속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죠. 이런 시대에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유형의 영혼들이에요. 세상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수호자의 역할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지키려는 성향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일이 생기기 전에 이상함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리를 지키던 동물의 본능적 감각이 이번 생에도 작동하는 것이에요. 혹시 자신이 이 유형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체크해 드릴게요. 처음 보는 동물이 유독 나에게만 다가온 경험이 있다면 1, 동물의 눈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 같다면 2, 자연 속에 있을 때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다면 3, 주변 사람들이 나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말해준다면 4, 꿈에 동물이 자주 등장하고 그 꿈이 유독 선명하게 기억된다면 5,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한 동물 교감형 영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오는 동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기억을 어딘가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이 같은 기운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 교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자연 속에서 충전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권합니다. 이분들에게 산과 숲, 바다는 단순한 힐링 장소가 아닙니다. 영혼이 원래 있던 곳,
집과 같은 공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만드신다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아픔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가 본인이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 적절한 경계를 두는 것도 이번 생에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주변도 더 잘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과 교감이 잘 된다는 건 이 세상이 준 참 귀한 선물입니다. 이 혼탁하고 복잡한 시대에 순수함을 잃지 않은 영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동물들이 믿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동물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연을 통해 영혼이 충전된다면 그것으로 이미 이번 생의 사명 하나를 잘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동물과 유독 잘 통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